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주식공장장 TV LG화학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10월 들어서 연휴가 좀 많네요. 그죠? 이번 주도 또 3일 연휴가 있어서 여러분들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또 다음 주 장세를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LG화학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죠? 지난달에 9월 17일인가요? 물적 분할 소식이 나오면서 청천벽력과 같은 기존의 LG화학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중장기 투자를 해오던, 오히려 더 물량을 좀 매집을 했던 개인 투자들은 사실 날벼락 같은 소리였죠.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물적 분할을 선언함에 따라서, 물론 이달 말에 10월 30일인가요?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 안건이 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LG화학 뭐 악재냐 호재냐 이걸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호재고, 주가가 안 올라가면 밀리면 악재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적 분할이 LG화학의 주가를 훼손시키는, 기존 어떤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어떠한 단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다시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LG화학 더 그런 어떤 상처라든가 생채기를 딛고 더욱 단단해져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과 함께 LG화학에 대한 분석을 연휴 기간 동안 마련을 해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LG화학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투자연구소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2개월, 6개월이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번호에 성함을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LG화학이 각광을 받고 올해 시세를 강하게 줬던 그런 부분,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회사가 이제 분할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분할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IPO가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저금리를 바탕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뭐 SK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또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LG화학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분사를 해서 IPO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상이 됐었는데, 물적 분할로 나가면서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인적 분할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부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그죠? 지금 LG화학의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보세요. 전 세계,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인데요.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보게 되면,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있죠. LG화학, SDI,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약진을 한번 보세요.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1월부터 8월 데이터를 보시면 대단하죠. 그렇죠? LG화학. CATL하고 파나소닉이 1, 2위였고, 그죠? LG화학이고 밑에였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글로벌 전기자동차 배터리 LG화학이 이제 1위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데이터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국내 배터리의 3개 회사, 3사는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전기차의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에너지 총량을 보니까 64.7 기가와트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워. 그러니까 1시간에 64.7 기가와트를 사용했다라는 건데, 작년도 데이터 대비해서는 줄어들었어요. 약 한 10% 가깝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좀 줄어들었는데, 뭐 코로나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지금 CATL이라든가 파나소닉 같은 경우 역성장을 했어요, 오히려. 그죠? 사용량이 역성장을 했고, 중국 업체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어디에? CALB인가요? 여기만 지금 2배로 급성장을 했고, 다른 나라, 중국이라든가 일본 업체들은 다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업체와 하위권에 있는 업체와 우리나라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만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죠. LG화학 같은 경우에가 4위에서 1위로 확 올라왔고요. SDI도 작년 동기 대비 한 57%가량 지금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순위는 낮습니다만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거야.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8월 달 보니까 또 이제 좀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그죠? CATL도 약진을 하고 있고요. 그죠? LG화학은 큰 폭의 어떠한 성장. 파나소닉도 일단 뭐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무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전기자동차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좀 감소를 했었는데, 최근 감소폭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그죠? 중국 내 내수용 모델 3, 예, 거기에 들어가죠. 또 르노라든가 또 포르쉐 같은 이런 업체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삼성 SDI는 아우디라든가 포디, 포드, 그죠? BMW 같은데.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자동차, 니로라든가, 현대 포터2 같은 전기 트럭, 그죠? 그 다음에 소울 같은 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점유율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 한 16.2%였더라고 한다면 올해 35.1%로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그죠? 1월달부터 8월달 배터리 사용 점유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3, 4 업체들이 3개 업체입니다. 16.2%에서 35%로 2배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 뜨고 있는 그런 어떠한 분위기고요. 승승장구했던 파나소닉이라든가, 그죠? CATL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 업체 같은 경우 모두 지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 파나소닉이라든가 PV라고 나와 있죠? 일본 업체인데요. 지금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중국 업체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CALB, 그죠? CALB가 점유율이 굉장히 낮자 그랬잖아요. 여기만 조금 증가를 했고요. 점유율이 대부분은 점유율을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 점유율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 간의 간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극과 극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중에서도 LG화학이 가장 선두권에 있다. 자, 이런 관점이면 사실 여러분 보세요. CATL 같은 경우 시총이 한 8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LG화학은 지금 5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배터리가 전부인 CATL과 또 화학이라든가 또 무슨 전자재료라든가 또 바이오라든가 또 2차 전지라든가 다 합쳐 있는 LG화학 디스카운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번 물적 분할을 통해서 LG화학 또 신설법인에 대한 어떠한 저평가는 좀 해소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많아요. 그죠? 자, LG화학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 3일날 76만원 고점을 찍고 나서, 다음에 물적 분할 얘기가 9월 17일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세를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9월 말에는 61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9월 17일 이후로 개인들이 무려 9천억 정도 수준의, 거의 1조 가까운 9천억이라고 하죠. 9천억 가량 실망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죠? 그걸 누가 다 받아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9천억을 그대로 하루 빼고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는 거, 개인들 물량 나오는 걸 다 받아내고, 오히려 주가를 좀 61만원대 바닥에서 현재 그죠? 68만원대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69만 2천원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오늘까지 보니까 69만 2천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 물적 분할을 이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애널리스트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목표가를 분할 공시 이후로 목표가를 상향 수정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KB증권 다 마찬가지로 지금 목표 주가를 가장 많이 높이는 이제 미래에셋 100만원 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물적 분할이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어떠한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LG화학이 깡통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 2차전지 아니면 수익을 못 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화학 부분이라든가 여전히 그죠? 여전히 승승장구할 뭐 물론 업황 자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다양한 사업부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배터리 사업을 제외한다라고 해도 화학 부분이라든가 첨단 소재라든가 또 바이오라든가 그죠? 이런 부분이 있는 회사인데 뭐 2차 전지가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로 간다 그래서 깡통 회사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껍데기 회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이런 LG화학이 CATL에 비해서 30조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CATL보다 앞으로 LG화학이 더 잘 나갈 수 있는 이 2차 전지 부분에서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성이 더 가파르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물적 분할이 되는 신설 법인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모 회사의 가치도 자연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현재 디스카운트 받는 부분이 신설 법인이나 이 구 LG화학 법인이나 똑같이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 뭐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물적 분할 때문에 실망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LG화학이 분리가 되는데 2차 사업 부분이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가 되는 회사가 LG화학이 지주회사가 되는 거예요. LG화학이.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 법인이 100% 갖고 있는 신설법인 비상장 업체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인적 분할은 아니죠. 비율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비율대로 달라지기 때문에 신설법인에 대한 어떠한 지분을 구주주도 가질 수 있는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에도 사실은 인적 분할이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지금 LG화학이 만약에 인적 분할이 됐으면 약 6대4, 3대7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기존 9가 6이나 7 정도 되고요. 신설법인이 약 3이나 4 정도의 비율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주주들은 그죠? LG화학 지주회사도 보유하는 거고 또 사업회사도 보유하게 이렇게 되는 건데 물적 분할을 회사에서 선언을 하는 바람에 나는 그냥 LG화학 주주가 되는 것이고 신설법인을 지배하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 매물들이 거의 1조 가깝게 개인들이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게 이제 골자인데요.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을 먼저 보겠는데요. 그동안엔 잘 올랐어요. 승승장구해서 올랐어요. 8월달, 9월달 물론 조정은 좀 받았습니다만 근데 한 번에 훅 하고 떨어진 건 뭐냐면 개인들의 매물이 확 떨어졌었죠. 그죠? 이날이 바로 물적 분할 공시가 나왔던 날에 9월 17일인데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죠. 이날 거래량이 무려 340만 주예요. 뭐 대부분 이제 개인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량을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받아줬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누군가가 뭐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어떠한 상황을 보게 되면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개인들이 팔고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똑같은 수급 상황으로 주가는 밀렸지만 또다시 그 가격들을 바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서 제법 그죠? 77만원인가 78만원까지 갔다가 60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70만원 부분까지 좀 회복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화학 종목군들이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화학, OCI, 태양광 이런 것들이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LG화학도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LG화학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의 조정이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물적 분할에 대한 실망 매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이 대량 거래량이 나왔던 그 가격대, 그 위치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악재로 하려면 지금 만약에 이 가격대를 회복하지 못할 주가가 이 밑에서 60만원대 초반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LG화학 조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물적 분할이라는 얘기는 글쎄요 정말 당분간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그 가격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많지 않은 거래를 가지고 가볍게 지금 69만원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이때 하락할 때 발생을 했던 이 갭을 어느 정도에 바로 돌파를 할지 안착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 주까지는. 만약에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70만원대 안착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얘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물적 분할을 악재로 반영한다라기보다는 주가가
8월 달에 좀 오버해서 올랐던 그런 부분에 따른 조정이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자율 반등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악재로 우리가 치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자, 이런 관점이 더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LG화학 버리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버릴 필요 없어요. 왜 버립니까? LG화학. 그죠? 뭐 나중에 상장돼서 뭐 새로 사면 되지 뭐. 상장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10월 30일 날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총을 통해서 이제 결의를 하겠죠. 그죠? 뭐 참석 인원의 주주의 몇 퍼센트 이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주주가 지금 주 LG가 지주에서 30% 이상 1대 주주,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찬성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물적 분할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기일이, 그죠? 분할 기일이 12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이 분할되는 것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이미 지난 9월 17일 날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는 더 뭐 주가가 빠진다, 이런 개념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신설법인 같이 지금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IPO를 준비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년 이맘때가 돼야 돼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그 1년 동안의 프리미엄은 누가 가져갑니까? 다 LG화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적 분할로 신설 법인이 생긴다라는 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CATL보다 저평가를 받는 이런 부분이 이제 프리미엄이 생기면서 그쵸 동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LG화학이 50조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저평가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LG화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분할이 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2차 전지 자회사를 하나 더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IPO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LG화학이 그렇게 얘기했죠. 70% 80%는 지분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그 LG화학을 제가 두둔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은 만약에 분사를 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매년 3조 가깝게 계속 투자를 해줘야 돼요. 물론 작년 2분기 지난 2분기였죠.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 2차전지 부분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됐지만 계속해서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않고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LG화학이 뒤에서 모회사가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돼.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고, 또 보증도 서줘야 되고, 계속, 의지가 돼야 된다는 게,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만약에 인적 분할을 했을 경우에는 LG화학의 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렇죠.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상증자에. 그러면, 만약 10조를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LG화학, 그죠? LG에서는 10조, 그러니까 한 30% 정도의 지분이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보면, 그렇죠. 어느 정도 3조 정도는 또 돈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물적 분할이 오히려 IPO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면 그걸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어느 정도 계속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이름을 공모한다라고 하는데요. 매출 목표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급성장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을 이제 IPO 하게 되면 얼만큼 흥행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장성은 반도체 성장성을 넘어선다라는 것이 2024년도, 그죠? 넘어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네오팩트, 셀런트, EXN, 에너다임, 여러 가지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름이 제일 좋은지는 더 지나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LG화학, 물론 가칭, LG 에너지 솔루션, CATL과 LG화학의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CATL보다 디스카운트 될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LG화학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앞서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뿐만이 아니고, 미국, GM, 포드, 또 유럽, 폭스바겐, 아우디, 할 것 없이 매출 급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LG화학, 당연히 관심이 좀 많을 걸로 생각되고요. LG화학에 대한 프리미엄 당분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가 되기 전까지는 LG화학이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점, 그죠? 상장되기 전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반드시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LG화학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분사되기 전까지는 LG화학 잘 여러분들 좀 수익을 좀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언제 사고 언제 판다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문자 리딩을 받으실 분들은 2개월, 6개월 앞으로 2개월은 좀 없애려고 합니다. 너무 단기적인 성향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4개월, 4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2개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입금하신 분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종목 추천부터 시황 또 매도 전략까지 문자로 리딩을 해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자, 3일 연휴 여러분들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